야, 똑바로 안 해? 골목 끝에서 툭 담배꽁초가 바람에 굴러왔어요. 밤 공기엔 편의점 조명이 환하게 번져 있었고요. 정장 차림의 남성이 알바생 앞에서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요즘 여자들 치우는 것도 대충이야. 알바생의 손이 살짝 떨리네요.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노년의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고요한데 어딘가 단정한 기세가 느껴졌거든요. 그 꽁초 도진수 씨가 버리셨죠. 남자는 흠칫하며 돌아봤고요.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편의점 안은 조용했고 자동문이 삑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알바생은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죠. 손님, 여기선 흡연 금지예요. 남자는 비웃음을 눌러 담으며 말했어요. 가르치려 들어? 노년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어요.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책임을 말씀드리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펼쳐질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감동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잠시만요. 30초가 지나기 전 분노와 놀라움이 스며드네요. 도진수 씨, 이름표가 반짝이네요. 그 한마디에 남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갈라졌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기가 바뀌었어요. 자동문이 닫히며 슈욱 소리가 나고요. 남자는 카운터에 팔꿈치를 툭 올렸죠. 야, 알바. 내가 버린 거잖아. 알바생 김소연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네요. 손님이 방금, 그때 벤치에 노년 여성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증거는 간단해요. 시선이 CCTV 모니터로 쓱 건너가죠.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어요. 할머니, CCTV 따위가 뭘 증명해? 노년 여성은 눈웃음을 아주 작게 띄웠어요. 따위가 아니라 사실을요. 소연 씨는 그 말에 용기를 조금 얻은 듯 고개를 들었고요. 남자가 이름표를 툭툭 치며 허세를 더했죠. 도진수, 대기업 팀장이야. 알바 하나쯤 팀장님이시군요. 노년 여성은 정확히 호칭을 붙여 불렀어요. 그 존칭이 오히려 남자의 허장성세를 벗겨내네요. 편의점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남자는 우쭐한 표정으로 지갑을 꺼내며 말했죠. 그래, 팀장이야. 이런 데서 시비 걸 시간 없어. 소연 씨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노년 여성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시비가 아니라 예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뭔가 기분이 상했나 봐요. 예, 알바가 먼저 버렸으면서. 아니에요. 손님이 버리신 거 제가 봤어요. 소연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어요. 남자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죠. 요즘 여자들은 말이야. 자기가 한 것도 남 탓이야. 그 말에 소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노년 여성의 눈빛이 조금 더 단단해지네요. 도진수 팀장님, 어디서 많이 뵌 이름 같네요. 노년 여성의 말에 남자의 동공이 살짝 흔들렸고요. 우리가 아는 사이는 없는데, 글쎄요. 군 관련 기사에서 봤는지. 노년 여성의 어조는 가볍지만 단어 선택은 무겁네요. 군이라는 말이 걸려들자 남자가 버럭했죠. 나도 군대 다녀왔어. 여군이 뭐 대단하다고.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남자는 왜 갑자기 여군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걸까요? 카운터 뒤에서 소연 씨가 움찔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셨어요. 말끝이 다치자 노년 여성의 시선이 한번 부드럽게 흔들렸네요. 군인의 딸이셨군요. 그 짧은 호흡 사이 무례함과 그리움이 교차했어요. 소연 씨의 눈가에 살짝 물기가 맺혔죠. 내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군에서요. 노년 여성은 잠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침묵 속에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죠. 남자는 시선을 허공으로 던졌어요. 군대 타령 그만하고 내 카드 결제나 빨리 해. 그 말투 속에 초조함이 아주 얇게 섞여 있었거든요. 소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 단말기를 집었어요. 노년 여성은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살짝 숨을 고르네요. 군에서 배운 건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일이지요. 남자가 비꼬듯 웃었어요. 군에서 배웠다고? 할머니도 군대 가봤어? 그 질문이 한순간 편의점 공기를 서늘하게 바꿔놓았고요. 노년 여성은 답 대신 진열장 맨 위 칼맞춤을 쓱 눈으로 훑었어요. 정돈이 잘 됐네요. 현장 병참 창고보다 낫습니다. 소연 씨가 어리둥절해 웃음을 삼켰죠. 창고요? 남자는 다시 코웃음을 터뜨렸어요. 병참 창고를 알아? 뉴스에서 들은 말이겠지.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례한 사람 앞에서 참으시겠어요? 아니면 한마디 하시겠어요? 그때 자동문 뒤편에서 낮고도 호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하 중장님, 여기 계셨군요. 시간이 턱 멈춘 듯 했죠. 남자의 미소가 찢기듯 굳었고요. 노년 여성은 그제야 조용히 돌아봤어요. 현택 씨, 늦으셨네요. 이름 석자, 그리고 중장님이라는 호칭이 공기를 바꿔 놓았거든요. 소연 씨는 눈이 커졌어요. 중장님이요? 남자의 입이 반쯤 벌어졌죠. 손에 들고 있던 카드가 살짝 떨렸어요. 퇴역준장 조현택님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며 웃었어요. 여긴 여전하십니다. 눈빛 하나로 덱이 정렬되는 그 느낌. 남자는 허겁지겁 말을 바꿨죠. 중장. 설마 그 중장? 소연 씨는 속삭이듯 물었어요. 중장이면 별이 셋이죠? 노년 여성은 손사래를 치며 미소로 대신했어요. 이제는 은퇴한 사람이지요. 현택님이 덧붙였죠. 은하, 중장님은 우리 부대의 전설이에요. 위기 땐 더 차분해지는 분이죠.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평범한 할머니로만 보였던 그녀가 알고 보니 군부의 전설이었던 거예요. 남자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손이 주머니에서 안 나왔어요. 노년 여성은 그 주머니를 가볍게 가리켰죠. 담배 다시 넣으셔야죠. 흘러내리면 위험하거든요. 남자가 폼을 잡다 말고 손을 빼냈고요. 담배 한 개비가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그 순간 허세는 툭 떨어졌죠. 제가 뭘 어쨌다고.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네요. 현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은하, 중장님 앞에선 거짓말이 안 통해요. 그분은 사람 보는 눈이 레이더 같거든요. 소연 씨가 살짝 웃음을 터뜨렸어요. 긴장이 조금 풀린 거죠. 은하는 차분히 말했어요. 또 팀장님, 아까 그 담배꽁초 주우시죠? 남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버벅거렸어요. 아니, 그게 바람에 날아간 건데, 바람은 핑계가 안 됩니다. 버린 건 사람이니까요. 은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현택님이 낮지만 명확한 음성으로 이어갔어요. 도 팀장, 낯이 익다 했지. 납품비리 기사에 이름이 스치지 않았나. 남자가 곧장 부정했죠. 사실무근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은하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고소는 사실을 밝히는 좋은 절차죠. 다만 지금은 여기서의 언행부터 바로 잡으시고요. 소연 씨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저 CCTV 오늘 것 저장돼요. 남자의 시선이 모니터에 꽂혔죠. 화면 속엔 그가 담배를 버리고 발로 차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아니, 그건 각도가 이상하게 찍힌 거고 남자가 변명을 늘어놓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초등학생이 뛰어들어왔어요. 이모, 이민우의 맑은 목소리가 공기를 환하게 비췄죠. 소연 씨가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민우야, 학원 끝났어? 응.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해? 남자가 퉁명스레 중얼거렸어요. 애들은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 민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저씨가 말하는 게 더 무서워요. 짧은 한마디에 편의점 안에 웃음이 번졌고요. 현택님이 배를 잡고 웃었죠. 하하, 요즘 애들은 솔직해서 좋아. 은하의 눈꼬리가 한 번 더 풀렸어요. 그 미소 속에 따뜻함이 번졌죠. 민우 맞죠? 이모 잘 도와드려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저 이모 청소도 도와줘요. 소연 씨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 순간 편의점 안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죠. 남자는 분위기가 본인에게 불리해지자 고함을 질렀어요. 내가 버렸다는 증거 있어. 내가 치우다 떨어뜨린 거잖아. 소연 씨가 힘주어 말했어요. 손님, 방금 발로 차시는 걸 봤어요. 남자는 다시 허세를 올렸죠. 팀장인 내가 여기서 실랑이 할 시간 없어. 은하는 한 걸음 가까이 섰어요. 군에서 배운 건 책임이었지 변명이 아니었거든요. 그 말투는 매섭지 않고 단단했어요. 마치 바위처럼요. 현택님이 거들었죠. 도 팀장, 사과하시죠. 그게 제일 싸게 끝나는 방법입니다. 남자가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왜 사과를? 민우가 소박하게 끼어들었어요. 우리 반에서 쓰레기 버리면 청소당번 하거든요. 은하는 미소 지었고요. 어른도 배울 수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공기 속에서 남자의 고개가 아주 조금 숙여졌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 숨고르기였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주우면 되잖아요. 남자가 마지못해 밖으로 나가 담배꽁초를 주었어요. 하지만 표정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죠. 이거 됐죠? 이제 끝이죠?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남자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시작이요. 뭔 소리예요? 사과는 행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진심이 담겨야 하죠. 그 말에 남자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남자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기 점주 누구야? 이 편의점 본사에 내가 직접. 그때 은하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죠. 휴대폰을 꺼내 들며 말했어요. 그럼 저도 한 통 하죠. 남자가 비웃었어요. 에이, 할머니가 뭘 안다고 우리 회사가 아무 데인 줄 알아요? 은하의 눈빛이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권위보다 깊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귀사 인사 담당 상무님과 통화 좀 할게요.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죠. 상무, 이름이나 알아요? 이성호 상무님, 5사단 예비역, 저와 같은 기수였죠. 통화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띠리리리, 편의점 안이 정적에 쌓였어요. 네, 상무님, 장은하입니다. 남자의 표정이 그 순간 딱 굳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명확했죠. 은하 중장님, 정말 중장님이세요? 오랜만입니다. 편의점 안이 고요해졌어요. 남자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죠. 소연 씨는 놀란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봤어요. 귀사 직원 한 분이 여성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본사 인사팀으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은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상무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렸죠. 알겠습니다, 중장님.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직원 이름이 어떻게 되죠? 도진수 팀장이라고 하시네요. 도진수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오해예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오해든 아니든 태도는 이미 보여줬죠. 은하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엔 냉정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우가 조용히 속삭였죠. 할머니, 진짜 군인이셨구나. 그때 현택님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부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중장님 눈빛이었지. 편의점 안에 잠깐 웃음이 퍼졌어요. 짧았지만 그 웃음은 두려움이 아닌 존경의 공기로 바뀌고 있었죠. 잠시 뒤 남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이성호 상무라는 이름이 떴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 상무님. 아까 그건 스피커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도진수 팀장, 본사로 당장 복귀하세요. 내일 인사위원회 열 겁니다. 상무님, 그건 더 말하지 마. 지금 CCTV 다 확보됐어요. 편의점 측에서 이미 본사에 제보했고 장은하 중장님이 직접 연락하셨어요. 이건 회사 이미지 문제야. 뚝, 통화가 끊겼어요. 그제야 남자는 무릎이 살짝 풀렸죠. 그는 벽에 기대며 숨을 헐떡였어요. 은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진짜 군인은요, 계급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 말이 한참 동안 편의점 안에 울렸어요. 소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받은 눈물이었죠. 남자가 어렵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네요. 은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실수할 순 있어요. 다만 이웃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 말에 소연 씨의 눈가가 더욱 촉촉해졌어요. 민우가 이모의 손을 꼭 잡았죠. 이모, 괜찮아? 응. 민우야. 이모, 괜찮아. 그 순간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남자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이모한테 사과했어요? 남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짧은 두 음절이 처음으로 진심 같았어요. 소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편의점 안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자동문이 조용히 삑 하며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정적 속에 은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죠. 이젠 그 꽁초 하나도 가볍게 버리지 마세요. 작은 무례함이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편의점을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처음보다 훨씬 작아 보였죠. 현택님이 은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중장님,
여전하시네요. 현택 씨야말로요. 아직도 정의감이 넘치시네요. 두 사람은 빙그레 웃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우애가 느껴졌죠. 며칠 후 같은 편의점 앞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소연 씨가 쓰레기통 옆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죠. 담배꽁초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꿔놓네요. 민우가 달려와 물었어요. 그 할머니 다시 안 와?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군인은요, 떠나도 늘 관찰 중이죠. 은하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현택님이 옆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요. 중장님, 다시 오셨어요. 소연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날 CCTV 덕분에 회사에서 공식 사과문을 냈답니다. 은하의 말에 소연 씨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중장님. 그날은 저도 배웠어요. 젊은 분들이 겪는 무례함이 아직도 많다는 거요. 민우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할머니, 군인은 꼭 군복을 입어야 군인이에요? 은하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군인은요, 누군가를 지킬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에 현택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중장님, 그 말씀 아직도 가슴에 남네요. 노을빛이 은하의 어깨를 감쌌어요. 소연 씨는 그 빛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죠. 진짜 용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거네요. 그게 진짜 힘이죠. 편의점 앞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조용히 그들의 머리 위로 흘러갔습니다. 현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소연 씨, 아버님이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군인이셨거든요. 은하는 소연 씨의 손을 잠깐 잡았어요. 너도 군인의 딸이구나. 아버님이 지켜주신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요. 소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따뜻함의 눈물이었죠. 마지막 장면, 민우가 작게 외쳤어요. 은하 할머니, 멋있어요. 은하의 눈빛이 반짝였고 그 반짝임 속에서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졌어요. 해설이 낮게 마무리했죠. 사람은 외모나 나이로 판단할 수 없어요. 진짜 강함은 타인을 지키는 따뜻한 용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계급장이나 명함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죠.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편의점 간판이 저녁 하늘에 환하게 빛났고요. 그 빛 아래서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중장님, 저녁 함께 하시죠. 좋지요. 민우도 같이 가자. 와, 할머니랑 밥 먹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거리에 따뜻하게 번져나갔어요. 작은 편의점 앞에서 시작된 정의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